자, 옆에 있는 PC는 200만원 초반대 구성할 수 있는 컴퓨터 사양이고요. 보통 이제 게임용도 사용을 하고 작업용도 사용을 하고 뭐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정도라 보면 될 수 있고요. 정품 인도까지 포함돼서 그 정도 비용이니까 아마 대부분 한 200만원 초반대면 대부분 다 구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요즘에 많이 나가는 제품이 13600KF. 저희 매장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작업하고 뭐 고성능 게임들 하고 그럴 때 충분한 CPU 성능이 나올 거고요. i5긴 하지만 성능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발열이 조금 있기 때문에 AG620이라는 듀얼 공랭 쿨러를 이용할 거고요. 보통 많이 나가는 게 AG620, G6 그리고 RC1800 정도. 13600K나 KF 제품은 충분히 발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공랭 쿨러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저장 장치는 P41 1테라고요. P31 1테라 하면 금액이 좀 많이 낮아질 거고요. PN9A1 1테라를 하면 금액이 더 낮아질 거예요. 근데 P31하고 사람이 느낄 차이 이런 것들은 거의 없으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메모리를 이제 요거를 하셨어요. LED가 조금 가미되어 있는 제품이긴 한데 6000짜리입니다. CL36에 1.35V짜리 16기가 2개 해가지고 32기가 기시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비용을 저렴하게 가실 분들은 삼성께 16기가가 나와 있거든요. DDR5 5600짜리 그 제품을 쓰시면 되고, 5600 정도면은 6000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건 설인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32기가로 구성을 하셨습니다. 파워는 이제 A750GF라는 MSI 제품이고요. 요거 파워 모듈도 많고 그래가지고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딱히 불량도 없었고 쓰기 괜찮습니다. 70만원대 정도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어요. 70만원 중후반대 정도라 보시면 되고, 이제 거의 끝물이죠. 3070도 거의 끝물이고 3080도 이제 없는 것 같고, 나는 게이밍 성능을 조금 더 높여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4070 Ti까지 가면 됩니다. 다른 데서 비용을 조금씩 아껴서 조율을 하면 4070 Ti까지도 범접을 할 수 있어요. 메인보드는 박격포 보드를 골랐고요. 맥스 와이파이 제품이거든요. 이제 와이파이도 있고 맥스 와이파이도 있고 뭐 종류가 좀 라인업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물건도 좀 많이 없고, 나는 가성비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B660 에이수스 터프 제품을 쓰시면 되고, 거기도 와이파이가 달려 있으니까 660 제품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아마 생산 중단한다 그랬으니까 얼마 안 남은 물량만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고 있고, 처음에 이거 고르신 분은 이제 40만원대 보드를 고르셨어요. 에이수스 로그를 고르셨더라고요. 로그 스틱스를 골랐는데 B760에 20만원 후반대 거의 근 30만원대 쓰는 것도 좀 애매한데 40만원대 에이수스 로그 스틱스 쓰기에는 좀 더 애매해가지고 좀 낮췄습니다. 이 보드 같은 경우는 13700K까지도 아마 커버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원부가 튼실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 램오버나 이런 거를 나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Z보드로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요즘 거의 어루스 엘리트 제품을 많이 썼어요. 지금 저희 쪽도 어루스 엘리트 재고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 B660 터프 제품도 많이 썼는데 어루스 엘리트는 지금 고주파 이슈가 조금 있고 B660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760에 이제 요거를 또 한번 써볼 거고요. 디자인은 거의 똑같네요. 디자인은 뭐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 방열판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네요. 방열판 디자인들이 조금 날렵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은색에다가 블랙 계열로 해가지고 좀 바뀌었네요.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3칸짜리 그래픽카드 3칸짜리까지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넉넉하진 않겠죠. 그래서 보통 4070 Ti의 합급 모델까지 물려 쓰는 게 딱 적당할 것 같고, CPU 보전은 88 이렇게 2개 들어가고요. 전력 소비가 많은 것까지 지원을 하기 위함이겠죠. 이거 아무래도 M.2 방열판은 2개 들어있고 아머도 돼 있고 단단하게 돼 있네요. 네. 전면 USB-C 타입도 있고 USB, CPU 핀, 펌프 핀은 이쪽에 달려 있고요. 5V 여기 있고, MSI가 조립하기는 좀 편한 편입니다. 실제로 메인보드가 좀 편한 편이고, 이쪽에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이쪽에 구성이 잘 돼 있고, 요즘 12V는 잘 안 써서 한쪽 구석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쪽 아래에서도 시스템 팬이 있고, 후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화이트 케이스에 조금 잘 어울리는 구성이긴 해요. 박격포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가격을 조금 내려주면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좀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조립은 일단 다 했고요. 이렇게 메인보드 바이오스 화면이 나오고, 지금 DDR 램은 4800으로 나오는 거는 XMP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2022년 11월 29일 제품이 들어가 있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정 보드에서는 이 에코의 G40은 세팅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140mm 펜인데 조금 성능이 좀 빠르게 돌다 보니까 소음이 조금 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세팅을 먼저 해줘야 돼요. 자, 시스템 펜 구성을 보면 지금 돌고 있는 애들이 있죠. 지금 그 CPU 그리고 시스템 펜 1이 돌고 있어요. 제가 연결한 에코의 펜은 여기가 돌고 있는 거고 140mm가 1000rpm으로 돌면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거든요. 얘를 좀 조절을 해줄 겁니다. 얘를 눌러서 이제 PWM 방식으로 조절을 해줘야 돼요. 에코계 PWM의 스마트 펜을 이용을 하면 꽤 많이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기본값으로 계속 내려갈 거고요. 700 정도면 풍량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게 좀 시끄러우신 분들은 400rpm 정도까지 좀 낮춰주시면 될 거예요. F7을 누르면 이렇게 박격포에 기본 세팅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OC에 가서 일단 기본적으로 XMP 메모리니까 XMP 적용을 좀 해주는 게 좋겠죠. 익스트림 메모리 프로파일, 이게 XMP에 관련된 설정이고요. 이거를 이제 활성화 해주게 되면 DDR5 6000MHz에 3636363696 해서 1.35V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클럭 변경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부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다 끝나고 나면 정상 부팅이 되면 이제 그때 추가적인 세팅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바뀌고요. 그럼 DDR4 스피드가 6000까지 기본으로 올라와 있죠. 두 번째로 세팅할 게 MSI 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CPU 쿨러에 따른 전력 제한에 관련된 사항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값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CPU 쿨러 튜닝이고요. 지금 워터 펌프라고 돼 있잖아요. 눌러보면 워터 펌프라고 돼 있으면 전력 제한 해제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타워, 듀얼 타워나 이런 타워급은 288W 정도 되고 요걸 쓰면 이제 성능 저하가 약간 내려갈 거예요. 이제 대신에 뭐 13700K나 이런 것처럼 좀 많이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조금 맞춰주면 좀 성능은 약간 내려갈지어도 온도는 좀 많이 착해집니다. 기본 쿨러 같은 경우는 전력이 굉장히 낮죠. 180으로 낮기 때문에 성능을 다 많이 못 끌어다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나는 전력 제한 해제를 하겠어 그러면 이렇게 워터쿨러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력 제한 해제가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CPU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 보면 이제 발열이 심한 경우에 얘를 또 조금씩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CPU 라이트 로드라는 게 요게 이제 MSI에만 있는 기능으로 알고 있어요. 요게 오토 값인데 지금 값이 12예요. CPU 수율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제 12에서 9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편이고요. 요 이하까지 가면 뭐 9 이하까지 가면 성능이 좀 많이 급격히 내려가게 될 거예요. 이제 윈도우 깔고 시네벤치 깔고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서 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시네벤치를 돌렸을 때 13600KF가 95도 뭐 100도 이렇게 찍는다 그러면 거기서 로드를 살짝 낮춥니다. 지금 12니까 뭐 11 이런 식으로 낮추면 몇 도씩 내려가요. 근데 성능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바꿔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요거는 CPU 수율마다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한 번씩 눌러보셔야 되고 8이나 7까지 내려가서 되는 애들도 있긴 한데 사실 그때까지는 성능이 좀 많이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이 메인보드는 B760 보드거든요. 그래서 Z보드하고 다르게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MSI의 바이오스는 다른 여타 바이오스들보다 조금 초보자들이 다루기 쉽게 잘 돼 있어요. 윈도우 설치하고 나면 뭐 대부분 요즘 메인보드들 많이 지원을 하죠. 드라이버하고 유틸리티 인스톨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점수는 24,236점 정도가 나왔네요. 이제 요거는 다른 분 거에 테스트했던 자료라 보면 되고요. 이제 온도는 이제 패키지 온도가 89도 정도 찍혔네요. 89도. 메인보드도 온도 괜찮은 것 같고, 요 정도면 이제 실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따로 온도를 내리거나 이런 작업은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온도나 이런 거는 이제 업체마다 이제 기준치가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이제 시네벤치로 95도까지는 실사용하는데 크게 문제 없다 생각을 해서 보통 나가는데 박격포 메인보드는 온도도 착하고 다른 거 대비 점수도 잘 나왔어요. 고성능 메인보드에 이제 발열을 좀 잘 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정확하긴 잘 모르겠어요. 이게 CPU 수율 문제도 있기 때문에 CPU가 단순히 좋아서 CPU가 발열이 좀 더 적게 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거라 요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경우 수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가리죠. 이렇게 해서 보통 튜닝 메모리가 의미가 살짝 없어요. 이걸 뒤쪽으로 이렇게 달아도 상관은 없긴 한데 저희는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해서 나갑니다. 아무래도 성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삼성 메모리 꼽으면 이게 딱 맞아요. 이게 살짝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이만큼 두 개 다 똑같이 올려놓느라고 모양이 좀 이상하면 안 되니까 똑같이 올려놓느라고 이렇게 됐고요. 충분히 높이는 됩니다. 디쿨 AG620 자체가 높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생각보다는 온도나 이런 게 잘 나와서 굉장히 다행이네요.